자, 이번 소식은 천상철 차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완종 회장이 자살하기 이틀 전에 동생들과 만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성 회장이 털어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오늘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천상철 차장. 네. 자, 의리 지킨 건 서윤, 김. 이 세 사람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자, 이 얘기는 좀 잠시 후에 자세히 우리가 알아볼 테고,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어떤 얘기들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성완종 회장이 자살을 선택한 건 4월 9일이었고요. 예. 이틀 전 4월 7일 날 가족회의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다 가족회의를 소집했을 때 이미 자신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예상하고 예. 가족회의를 소집했는 것은 아직 확인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좀 뭔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예. 회장이 이제 동생들한테 남긴 말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렇습니다. 난 억울하게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회사 경영권도 다 뺏기고 재산도 하나도 없다. 네. 명예 하나는 좀 내가 남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가 힘을 보태 만든 정부가 나를 파렴치범으로 만드는 건 정말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용납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메모도 남기고 또 신문사와 녹취 인터뷰도 하고 네. 이렇게 본인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온 과정이 이 안에 그 심경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본인이 오랫동안 운영했던 서산 장학회 이것들도 뭐 동생에게 부탁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다른 사업보다 네.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서산 장학회였습니다. 이 장학회 이것이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도 만나서 내가 이렇게 파렴치범으로 몰리면 그 장학생들, 어린 아이들이 이 장학회에서 돈을 받는 걸 굉장히 부도덕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나쁜 돈을 받아서 공부했다. 예, 그런 예. 것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파했다는데 여러 동생들이 이 서산 장학회만큼은 잘 지켜서 애들이 돈 걱정 없이 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자, 지금 중요한 얘기가 바로 근데 성완종 자살 직전 밝힌 의리 지킨 사인. 지금 저희가 단독 제목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바로 이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궁금합니다. 아주. 네, 일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서청원 의원부터 아까 말씀을 드릴 텐데 예. 의리남 4명이 있습니다. 이번 일을 겪어보니 이제 누구나 어려운 일을 겪어보면 주변에 사람이 떠나죠. 네, 떠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남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 남는 사람들은 정말 진국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번 일을 겪어보니까 누가 의리가 있고 없는지 딱 알겠더라. 난 끈떨어지고 돈도 없는데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김태흠 요 4명의 의원들만 의리를 지키더라. 예. 그 사람들 내가 별로 도와준 것도 없는데 내 공과 억울함을 알아줬다. 아, 공이라는 건 이제 정권 창출에 대한 공.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그 억울함. 그 두 가지를 알아줬다. 문제 해결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예. 억울함을 알아준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고마움을 느꼈던 것으로 예. 보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제 동생들에게 했다는 건데 네. 그 사람들은 내가 도와준 것도 없는데 자, 이 도와준 것도 없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제 도와준다는 게 이제 금전적인 지원을 했다는 의미일 텐데 그렇습니다. 이제 이 네 사람은 도와준 것도 없다. 네. 돈을 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나를 끝까지 의리를 지켜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렇습니다. 자, 이 네 사람이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길래 의리가 있다고 평가를 한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4월 6일입니다. 예. 오후 3시 반쯤에 서청원 최고위원을 한 30분 정도 만났다고 합니다. 성완종 회장이.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 만난 이 자리에서 네. 이 성 회장은 이 자신이 돈을 줬다는 인사 4명을 거론하면서 네.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4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게 경남기업 관계자들이 검찰에 들어가서 이 4명 이름을 다 얘기했다. 아, 임원들이 이미 가서 얘기를 다 이미 했다. 다 얘기했다. 예. 내가 만약에 구속이 되면 이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진다. 네. 그러니까 나는 구속되면 안 된다. 네. 이런 얘기를 서청원 의원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난 정말 억울하다. 예. 수사를 좀 중단해달라. 이런 얘기를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 내용은 저희가 이제 단독으로 사실 뉴스탑10에서 처음에 보도해드린 내용이고 서청원 대표도 만난 거 맞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인정을 했죠. 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예. 걸로 그 기억합니다. 얘기가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그럼 서청원 의원이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듣고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느냐? 그게 네. 아니라 윤상현 의원한테 좀 해결을 해봐라. 네. 좀 들어봐라. 어떤 일인지 한번 자초지정을 잘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해서 네. 이게 좀 들어봐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메시지를 넣었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 그대로 이제 얘기를 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
성 회장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하고 본인이 정말 억울해한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잘 좀 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수사를 진행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뉘앙스의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인 김기춘 비서실장이 전혀 이제 미동도 하지 않은 거죠. 예.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돈 받은 적도 없는데, 네. 내가 김기춘 비서실장이 난 돈 받은 적도 없는데 뭔 소리냐? 수사에 개입할 처지도 안 되고 개입할 수도 없다. 이렇게 단칼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원칙론을 얘기를 한 건데 결국에는 김기춘 실장이 전 실장이 그러니까 이번 수사에 어떤 큰 그림을 그린 사람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그랬고 검찰에 대한 영향력이 아직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에 성완종 회장은 서청원 의원을 통해서 김기춘 실장을 접촉을 한 건데 어쨌든 그 두 과정을 이 두 분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도왔다. 그렇습니다. 친박 중에서도 청와대와 교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정말 친박 중에 핵심 친박이기 때문에 예.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서청원 의원을 선택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간에 말은 전달해줬다는 점에서 성완종 회장은 그래도 심적으로는 고마운 사람들이다라고 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최경환 부총리 이름도 네.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하고도 만나서 최경환 부총리는 전화를 했답니다. 만난 건 아니고 전화를 네. 해서 성 회장이 정권 창출에 공이 있는 사람이고 검찰 수사가 너무 무리하게 너무 속도전 있게 가다 보면 자칫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으니 예. 좀 그런 부분은 좀 잘 좀 대처를 해달라. 그렇게 이병기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현 했군요. 이병기 비서실장에 전화를 해서 신중하게 좀 대응을 해달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같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원칙만 강조를 했던 것이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한테 전화를 했는데 같은 충정권 출신인데다가 과거 선진통일당과 새누리당 합당 시절에 예. 같이 이제 일을 하면서 협상 파트너였다고 협상 그러더라고요. 파트너이기 때문에 같이 예. 친한 사이로 굉장히 친분이 있다고 하는데 나름 또 의리파입니다, 사실. 예. 저는 뭐 성완종 회장 얘기하지 않더라도 국회에서도 의리파로 속하는 의원 중에 한 명인데 이 이완구 총리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랬군요. 별건- 이완구 총리가 지사 시절 부지사를 또 진행을 했으니까요. 잘 친한 사이죠. 예. 이 별건 수사로 경남 기업의 수사의 문제점과 이 성 회장이 또 정권 창출에 큰 공을 세웠던 만큼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김태흠 의원한테는 안 좋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 봐달라, 예. 빼달라 이런 게 아니라 네.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수사를 좀 신중하게 해달라 이런 뉘앙스로 이완구 총리한테 전달을 했지만 이완구 총리가 굉장히 불쾌함을 토하면서 예. 당연히 그냥 수사 원칙대로 하는 건데 거기에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다고 아, 합니다. 그렇군요. 이완구 총리는 아마 이제 협박을 받은 걸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쾌한 감정을 느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결국에는 친박의 핵심으로 분류되는 이 네 명, 그러니까 개인적인 인간적인 의리도 지키고 또 어떤 정권이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위기감을 좀 더 느낀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물론 답변을 한 이병기 비서실장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이완구 총리 모두 원칙론을 강조했지만 이게 아무래도 이 백척간도의 위기에 있고 굉장히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네. 말이라도 한마디라도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이런 말을 기대했던 성완종 회장이 그런 말이 아닌 딱딱한 말이 돌아오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네. 하지 않았던 것인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박성훈 논설위원. 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분은 지금 성완종 메모에 성완종 리스트에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아까 저희가 동생들한테 한 얘기 중에 보면 도와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내 공과 억울함을 알아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혹시라도 이 네 분이 뭔가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것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줬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거든요. 왜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꼭 저 네 분이 뭐 돈을 받아서 열심히 도와줬다라기보다는 예. 제가 볼 때는 대체로 그 네 분의 공통점을 보면은 정무를 좀 중시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8명의 거론된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물론 다 똑같진 않지만 대체로 그 어떤 전국의 운영에 미칠 영향 어떤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금품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에 관계없이 이것이 국정 운영에 엄청난 타격을 미칠 수 있는 상황으로 비화될 수 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아마 그런 걱정을 적어도 그 여권 내부에 공유할 필요는 있다. 이런 지금 저 사람이 이렇게 부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겠다라는 그렇죠. 부분을 서로 알고 공유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그 정무적 판단을 해서 한 것이지 무슨 꼭 다 금품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금품에 거론 그 리스트에 거론된 사람들도 다
금품을 받았다기보다는 지금 표적 사정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본인이 표적으로 본인이 표적 메모를 남긴 예, 거죠. 표적 메모를 남겨서 예. 본인에게 본인이 볼 때 부당하고 무성의하게 대응했던 이 사람들을 보복하는 측면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꼭 돈을 받고 안 받고가 기준은 아니었지 않나. 예. 자, 박성훈 논설위원 같으면 그러면 예. 이런 요청을 받았어요. 네. 성완종 회장한테 현직 의원이신데 네. 전화가 왔습니다.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글쎄요, 이제 어려운 선택이죠? 물론 당사자에게는 예. 당사자가 왜 저렇게 중심을 잃고 헤매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우선 그 원칙대로 제대로 그 어떤 우리가 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철저하게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당연한 FM 정답이고 네. 그 다음에 이것을 과연 어느 선까지 알릴 것인가 얘기할 것인가의 정말 정치적 판단인데 예. 제가 만일에 정치인이라 그러면 솔직히 모른 척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른 이 척하기는 부분을 어렵다? 적어도 당 대표와에게 상의하거나 예. 해서 지금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고 다니는데 실제로 우리 부분에서 이런 게 맞는지 어떤 부분은 그 점검하고 어떤 대응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논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전원책 변호사, 친박 집단의 의리, 이 문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논의의 중심이 돼 있는 건데, 친박 집단의 의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거론된 분들 중에서 네. 서청원, 윤상현 이런 분들은 친박 핵심 실세 중에 실세 아닙니까? 네. 대통령과 가장 가깝고 또 전화가 언제든지 가능한 분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여기저기 전화를 한 모양인데 이 전화라는 게 그래요. 정무 기능이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미국과 우리의 정무 기능을 비교를 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대통령에게 필요한 정책을 설득을 시키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조율하는 그런 기능이 정무 기능인데 우리는 대통령 심기 보자. 예. 대통령을 어떻게 하면 심기 보자.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하느냐, 청와대를 어떻게 하면 시달리지 않게 하느냐, 이게 지금 정무 기능이란 말이에요. 뭐 어떻든 지금 이 친박의 의리 문제를 질문하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정치 비평하면서 쭉 지켜보기로는 요 사이 지금 새누리당의 의리 사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예. 의리는 전혀 없는 집단입니다. 전혀 없는 집단이다. 예. 예.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전부 다 자기 개인 영달과 그 출세를 위해서 발버둥 치지 거기에서 의리를 찾고 하지는 않고 또 한편 어떤 그 의리라는 것이 그 비리나 부패를 감추고 숨겨주는데 작용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이완구 총리가 정말 돈을 받지 않고 깨끗한 사람이라면 그 원칙론을 주장한 것은 당연한 거겠죠. 네. 자, 하종대 후국장이 짧게 마무리를 해주시죠. 예.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의리 있는 자 또는 배신자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은 이거는 성완종 회장의 자기 기준의 자의적인 것이지. 네. 결국 자기 자신의 비리를 선처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외면을 한 사람하고 들어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의리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도리를 말하는 건데 예. 비리를 감싸주는 것이 올바른 도리인가 이렇게 볼 때 이건 의리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은 저기에는 서청원,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김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전달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이완구, 김기춘, 이병기 이분은 국정원의 최고 책임자, 정부의 최고 책임자고 청와대에서 그동안 바로 대통령 밑에서 최고 책임자였던 거고 그 다음에 행정부의 어떻게 보면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없으면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까지 했는데 그것을 청와대 전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내각의 최고 수반인 총리 그리고 정보 전달의 정보의 기관의 아주 최고 책임자인 국정원장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했지만 이런 사람들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의리를 지킨 자, 그래도 나름대로 정권 창출에 공이 있었던 성완종 회장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억울한 점이 있었고 또 검찰의 수사가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던 분들로
우리가 이렇게 기억할 수 있을 텐데 성완종 의원이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 하종대 부국장의 지적도 귀담아 들을 만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